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피부 생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들어가겠습니다. 피부 생리 구조를 왜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죠? 맞춤형 화장품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신체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했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만 사용되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느냐 했을 때 피부의 대상으로, 피부나 모발이나 손톱, 발톱에 그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피부라고 하면 이건지 피부라고 했을 때 꼭 눌려서 써야지 써지네요. 그래서 가볍게 찔려니까 그죠? 피부는 전신을 덮고 있는 가장 외측에 있는 껍질이죠. 우리 인체를 덮고 있는 최방어막입니다. 그래서 피부계가 어떤 인체 계 중에서 가장 큰 계중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피부는 우리가 구조를 보면은 뭐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화장품만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화장품이나 화학이나 이쪽 부분에 밝은데요. 또 피부 하시는 분은 또 모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그러면 화장품을 우리가 도포했을 때 어떤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도포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화장품이 얼굴이라든지 몸에 도포했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까요? 뭔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피부의 가장 최외층에서 미생물도 막아주고 온 비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다 막아주는 부분이 피부라는 거죠. 이 막아주는데 우리 물에 들어가도 바닷물에 수영을 해도 우리 풀장에 수영해도 물 안 들어가죠. 피부 속으로. 근데 만약에 생명, 목숨이 이제 끊어졌다고 할 때는 퉁퉁 붓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방어막이 됩니다. 통과를 못하죠. 물이, 그 미세한 물도 통과 못하는데 화장품은 어떻게 해서 통과될까? 어떻게 해서 침투될까? 어떻게 하면 흡수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까? 왜 사용해야 될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 삶의 하나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런 거 바르는 거 아니에요? 제품을 발라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내가 이런 하나의 제품을 바를 때도 수많은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이요? 난 뭘 발라야 될까? 난 뭘 발라야 될까? 그래서 난 뭘 발라야 될까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 보일까? 아니면 뭐 생물학적으로 그냥 좀 당김 없을까? 당김이라든지. 아, 피부가 칙칙함이라든지 맑게 할 수 없을까? 뽀송뽀송하게 할 수 없을까? 아니면 탄력 있게 할 수 없을까? 아니 물광처럼 빛나 보이는 흰 피부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죠, 제품을. 그럼 난 몇 가지를 발라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주인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은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것에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수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피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표피는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럼 화장품이 어느 층으로 들어갈까? 진피는 뭘까? 야지방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많이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말했던 것이 다 글로 표현돼서 나오니까요. 자, 강의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강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인체 피부 기관은 표피진, 비피아집은 세 층의 조직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표피에서도 또 나눠지죠. 뭐로 나눠질 것 같아요? 표피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위층,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층. 응? 투명층도 있다 하던데? 투명층도 있다 하던데? 그죠? 과립층, 유급층. 그래서 마지막에 진피 유두하고 같이 접목대가 있는 기저층이 있어요. 표피에 있어요. 그럼 표피 기저층에는 또 뭐가 있냐면 기저층 내에서도 부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지문을 만들어줄 때, 아니면 세포의 재상피화에서 생명 유지를 할 때, 아니면 피부 결이나 피부 색이나 보습을 이루어줄 때, 다 이런 기저층 내에서 스템셀, 생명 현상이 일어나면 생명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역할을 이 기저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국층은요, 진피 유두층에서부터 분포돼서 올라온 수의산 돌기가 있는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해주는 유국층이 있습니다. 가립층은요,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멜다 바디를 라멜다 바디, 라멜라층이 있습니다. 라멜라 바디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질화돼서 라멜라 바디층을 형성해서 각질층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럼 투명층은 뭘까? 그럼 이 층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층이 있고, 그죠? 네 개의 층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층이 있죠. 이 네 개의 층은 얇은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두꺼운 피부라고 합니다.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0.8mm에서 1.6mm.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두껍죠? 얇은 층, 눈꺼풀, 입술, 굉장히 얇은, 그럼 투명층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두께로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개의 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냐 가지고. 결국 표피층은 한 1mm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피도 안 나오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포를 떴을 때 피도 안 나오고 아프지도 신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피층, 그럼 두꺼운 층은 1에서 한 2mm 정도가 돼요. 이해하죠? 진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층으로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두층하고 망상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섬유들이 있습니다. 섬유화 세포도 있고요. 교원 섬유, 그 다음에 엘라스틴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그 다음에 세망세포, 뭐 이렇게 세포들, 뭐 섬유화 세포, 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섬유화 세포, 비만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항히스타민이 분출되는 곳도 있고요. 대식세포도 있고, 이게 이물질들이 잡아먹는 저장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마다 다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품을 발랐을 때, 화장품을 바른단 말이지. 화장품을 도포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냐. 결국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저층. 그럼 결국 우리가 쓰는 화장품은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진피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피층은요, 먹어야 돼요. 먹는 거로, 복용하는 거로 보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층까지 못 들어가지. 그러면 림프 드레나지라든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뭐 레이저를 쏟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피층까지 침투해요. 먹는 거 보통 히아루론산, 콜라겐, 뭐 이렇게 이런 바이타민 C 이런 것 많이 먹죠. 이거로 보충해야지 이 깊이 있는
유두 망상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피층이 어떤 이 진피층에 어떤 영양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빠졌을 때 노화가 빨리 오죠. 그러나 굵은 주름이 형성됩니다. 근데 표피층은 가는 주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구조도를 충분히 잘 안다면 노화된 주름이든 우리가 피부색이든 뭐 모습이든 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별되며 각질 부속 기관하고 분비 부속 기관 나누죠. 그럼 각질 부속 기관에는 뭐가 있어? 손톱이라든지 손톱, 발톱 있고 분비 부속 기관에서는 땀샘, 그다음에 피지선이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겠죠.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달달달 외워서 아까 뭐 지성이 됐죠. 북 스마트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응용을 해서 학문적 수월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를 배우면 그 어떤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문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지만은 그것을 응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지막이 있어요. 피지막이 있고 피지가 있고 땀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천연 피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라는 천연 피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천연 피지 아닌가요? 자, 이것도 유지죠. 기름 성분입니다. 얘도 유지입니다. 그러면 세라마이드의 피지와 피지막의 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 공부하는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해내고 분별해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피지와 이 피지 차이점이 뭔지. 근데 이제 공부를 쭉 배우다 보면은 이것이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땀하고 MMF가 뭔지 이것도 구분시켜야 되죠. 연결되죠. 땀하고 MMF, 피지하고 세라마이드. 예. 세라마이드가 무너지면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말해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라마이드가 파괴되면 노화 피부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각질이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이거 피부 장벽이라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층판 가립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단어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말은요.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제할 수 있는 약사도 조제사잖아요. 화장품을 갖고 조제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죠? 그럼 전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전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문인이 돼버리죠. 그러려면 다 이런 전문 용어들을 철저하게 사용해야만이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단어가 나오면, 재밌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써볼까? 영어로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떠세요? 구조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오해치기가 있다든지 또 조금 더 길어서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이중결합도 있고 오해치기도 있고 뭐 오해치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 이건 OH가 붙으면은 이건 알코올기거든요. 아 이러면 이 아들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수분을 먹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수분 자석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지방산이죠. 지방산은 사슬 구조는 지방산이 사슬 구조거든요. 이런 거는 지방산이 아니죠.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OH가 들어가 알코올이죠. 그럼 알코올하고 지방산을 합해되어 있으면 뭐예요? 에스터 오일이에요. 이렇게 돼요. 에스터 오일, 에센스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조식을 가지고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보고 얘가 어떤 구조식을 가졌지? 얘들은 뭐지? 얘는 층판솥 가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부르지? 가립 그래뉴얼이런데 층판이면 층층으로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층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러면 이 거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 요 서로 만나갖고 이 층판 요런 것들이 겹겹겹으로 돼 있는 게 층판이. 그러면 동그란 거는 친수성이에요. 이 짝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친유성이에요. 기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합해져가 있는 걸 뭐라고 해? 양친매성이라고. 이런 구조로 세라마이드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그래서 처음에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 교수님 왜 진도를 글 읽고 쭉 나가지? 여러분 한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글은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교과서로도 만들어서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있는 내용과 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다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재는 곧 출판될 거예요. 그래서 출판되기 전에 여러분들 가리키려고 1년 내 작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전에는 뭐가 나 있냐면 맞춤의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 해서 북코리아에서 이미 맞춤의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식약청 시험을 볼 수 있는 국가고시 식약청 시험을 볼 수 있는 문제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성분 부분의 두 번째 파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발 한 발 따박따박 갑시다. 천천히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알아서 이거 100번 천번 그냥 넘어가면 뭐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인체, 피부 기관은 자 기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보면 세포라고 있어요. 조직이 또 나와 있어요. 인체의 기관 이게 제일 큰 거죠. 기관은 세 개의 그게 기관이라는 게 피부계예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관은 표피, 진피, 피하지방 등의 세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 조직들은 각각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아까 각질층, 가리층, 유극층 이렇게 나왔죠.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피 및 진피층 구조를 유지하는 각각의 세포는 독특한 기능과 특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가립층이 가지고 있는 유극층이 가지고 있는 기저층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금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 조직에서 뭐 아까 각질 부속 기관과 피부의 부속 기관이 있어. 피부가 변성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모낭이 형성되고 모낭 내에는 이 피부거든요. 자, 여기서 이 피부에서 아주 예, 난 천천히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그럼요. 자, 피부에서 변성대가 있는 것이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이 변성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외벽판에서 분열돼 가지고 전모화기가 형성되고 그다음 모화기가 형성되고 모화기에서 모황기가 형성되고 모국에서 모황기가 형성돼서 모낭이 형성되고 그다음 모발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발생의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질 부속, 분비 부속 기관이라는 것은 땀샘하고 또 뭐해서 피지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발 피부가 변성해서 이렇게 모낭이 이루어지죠. 자, 모낭입니다. 이렇게 모낭이 구성되고 여기 뚫혔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낭이 있어요. 여기에 뚫혀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포도 송이처럼
아유, 다 지워지고, 요것만 지우려니까 다 지워져 버리네. 네. 아니, 그림이 뒤에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에, 아니, 바로 들어가요. 설명에서 조금 듣고 또 뒤로 넘어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또 반복해서 하니까. 수업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분비 부속 기간 땀샘과 땀샘에서는 우리가 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피지선에서는 피지가 나와요. 그럼 피지는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얼굴, 등, 가슴에, 머리, 두부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땀은요, 손바닥, 발바닥에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분비 부속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표피는 중증 상피세포. 아까 층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층도 있고 5개 있는 층도 있죠. 그래서 층들이 상피 제일 피부의 외층에 싸고 있는 제일 바깥층에 싸고 있는 상피. 제일 위에라는 위상자거든요. 피부, 꼭지 피부. 그래서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세포층이. 그래서 기저층에는 표피 부속 구간이 존재한댔죠. 왜냐하면 케라티나이제이션, 각화 현상이죠. 왜냐 아까 제상피하란 말을 했었어요. 각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기가 28일 주기로 해서 제상피하, 생명 유지하는 증시가는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왜냐면 피부가 이렇게 제상피하가 안 되면요. 생명 유지와 증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불에 만약에 뜨거운 물에 데웠다든지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가 오그라들어 버리죠. 그럼 피부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듯이 피부 호흡을 하는 거죠. 그때 생명이 증식, 근데 세포가 증식해야 되는 증식을 못 하는 거죠. 화상이라는 건 피부가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생명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탈, 그러면 여기서 피탈이라고 하는데요. 피탈이라는 의미를 자, 피탈은 이런 피탈도 있고요. 이런 피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발이 피탈되는 것은 세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피부가 28일마다 각하 현상에서 노화된 각질이 떨어져나, 각질 세포가 떨어져나, 플레이티드라 해가지고, 이거는 피탈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거는 흘러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수업할 때 뭘 하랬어요? 구분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걸 첫째 언어에 대한 분별력,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해석하는 분별력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나이야 불문하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스킬? 뭐가 있어야 된대? 스페이스 스킬? 무슨 스킬이 있어야 돼? 소셜 스킬이 있어야 된대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도 대화가 돼야 되고, 어떤 피부를 만나서도 그게 맞추어서 제품을 제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설명해내야 돼요. 제조하면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고객한테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전문 용어들을 써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피는 피부 전체 진짜 피부죠. 90% 이상 차지합니다. 두께가 한 2, 3mm 들어서 유두층과 망상층, 세포층의 있고 결핍조직 섬유와 기질세포로서 세포간 물질과 섬유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더 상세히 들어갈 겁니다. 피하 조직은 인체 깊숙이 들어가 있죠. 물론 그 진피층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막는 그 체종 방어막도 되고요. 그 다음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낭이나 피지선을 다 지지하는 층도 되는 겁니다. 피부는 어떤 기능들을 하죠. 한 8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의 변성, 각질 부속 기관과 분비 부속, 한선이 구성성분 관련성이 화장품의 유형을 결정하는 안목성을 갖는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 뭘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 피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특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품 유형을 결정하는 안목성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쪽들을 베이직을 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원래 베이직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하잖아요. 베이직이라는 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건. 근데 그 베이직을 통해서 학문의 수월성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 베이직 개념과 원리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있을 겁니까? 이것이 아까 뭐 했어요? 코핑. 맞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대항하는 극복해내는 뭔가가 있다. 이런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과 어떤 부딪혔을 때 정확한 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정확한 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코핑이 된다는 거죠. 맞설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지금의 베이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을 무시하게 되면요. 항상 멀리 가서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한 걸음부터 살펴보면서 차분히 가는 것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 인자의 주인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의 표로 다 정리가 되죠. 자, 기관이 나왔고요. 조직이 나왔고, 세포가 나왔어요. 그럼 세포는 어디일까요? 이게 세포죠. 각 7층에는 몇 개예요? 10개에서 20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똑같은 세포가 있고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각질.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지질이 있습니다. 인지질이 있고, MMF,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 천연 보습인자가 있죠.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 그죠? 천연 보습인자가 있고. 그래서 얘는 세라마이드라고. 아까 양치미승이라고 했죠. 이거는 세라마이드 구조. 이거는 천연 피지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피지가 없으면 수분은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수분 증발하면 박쥐라 딱딱한 각편이 되죠. 그럼 부서집니다. 낙엽처럼. 유분이 보호막을 형성해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지지를 있어줘야만이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라마이드 인지. 그럼 화장품을 리포솜 형태로 만듭니다. 리포솜. 인지질 형태로 만들면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질층 위에 층이 몇 개예요? 천연 피지막이 제일 먼저 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얇은 피부로 봅시다. 투명층 빼고요. 그 다음에 각질층과 투명층 밑에 뭐가 있어요? 배리어층이 있습니다. 만약에 투명층도 치면 세 번째고요. 배리어층으로 치면 네 번째가 들어가죠.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막이에요. 막은 하나, 두 개고요. 세포는 하나, 둘, 그 다음에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그러면 네 개, 그러니까 투명층 들어가면 5개의 세포층과 2개의 막으로 우리 몸의 가장 외층 방어막으로서 표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재상피화가 일어나는 곳은 기저층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저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케라티노 사이트라고. 맨 마지막에 각질이죠. 이 각질을 만들어주는 각질 형성 세포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라고 부르죠. 기저층을. 그 다음 한 개 층후되게 되면 또 증식 현상이 일어나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다양한 언어로 부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느냐, 그냥 우리가 보이는 어떤 피부의 구조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이름이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국층에는 그 랑게르 한스 그래도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러 갑니다. B세포를 T세포가 나와가지고 알려주러 가는 것이 면역 반응이 있고 또 이물질 들어서 먼저 두드리기가 혈관 확장시키게 두드리기가 알러지가 생깁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가리층과 유혹층 사이에 뭐가 흐르냐면 림프선이 흐릅니다. 림프가 흘러요. 그럼 림프에다 다 가다 두죠. 이렇게 균들이라든지 독소들이. 그래서 난 림프가 붓는다면 여기에 균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독소라든지. 림프 마사지 할 때 여기를
천천히 해서 이거 다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립층과 유구전 사이에 림프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립층에서는 지금 각질로 갈 수 있는 라멜라 바디, 라멜라 층을 만들어주는 천연 보습인자하고 인지질을 만드는 그런 구조, 가립화를 만드는 부분이 각질층. 이 손상이 된 피부 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투명층은 이제 손바닥, 발바닥에 있고요. 그다음 각질층에는 이제 우리가 각질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 세라마이드라든지 MMF가 있죠. 그래서 그 각질층에 있는 그 피지 인지질층에는 세라마이드 구조도 있고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지질 내에는 뭐냐 구조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국가고시 시험이에요. 지방산. 자, 지방산이라면은 우리가 뭐로 COOH가 붙죠. 사슬기에 COOH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방산이지 이거는 유지입니다. 기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노화 피부가 들고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다. 아토피가 돼요. 왜냐면 세라마이드를 그 MMF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누구랬어요? 세라마이드죠. 유지가 감싸고 있죠. 아토피 피부가 생깁니다. 아토피 피부가 생기면 건조한 거죠. 그럼 가려움이 생기죠. 소양증. 가려움이 뭐가 생겨요? 뽀드락지가 생기죠. 홍반. 예? 붉게 되고 그 다음에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을 형성되는 것이 이 층부터가 건조해지고 말라버리면 결국은 아토피 피부로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할 때는 노화 피부를 만들어주고 지방산이 부족할 때는 pH, 피부의 pH 산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산성도를 지켜주는 거, 약산성을 지켜주는 것이 이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조를 만들어줘요. 라멜라 구조 중에서 세포간 지질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들을 잘 성분들을 안다면 그러면 이 성분들이 무너졌을 때 화장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스테아린산, 미트산, 예? 뭐 그런 산들이 지방산이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탄소가 뭐 12개에서 뭐 20개 사이에 있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서 대신해줘야 됩니다. 화장품. 그런 화장품 대신해주는 것들을 이제 피부 구조를 알게 되면 얘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걸 보완시켜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느냐를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잘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생리가 무너졌을 때 그 화장품을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은 뒤끝 해봤자 이 기저층까지 들어가면 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기저층까지 잘 침투해 들어가면은 화장품 끝이라고 했습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모공, 한선, 땀샘, 그 다음에 이제 각질, 피부, 이제 껍질 쪽으로 해가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모공. 근데 모공은 불행하게도 뭐가 많아요? 피지선이 붙어 있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곳이죠. 그럼 피지를 깔끔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의 침투, 화장품 침투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바를 때 수분부터 먼저 바르죠. 유분부터 바르는. 그는 바르는 도포 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런 베이직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베이직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연 피지막은 아까 pH가 4.에서 5.5 되거든요.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연 보호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름, 이게는 유중 수용이랑 유화 상태에 있는 기름, 천연 피지막입니다. 근데 각질층, 이 천연 피지가 빠져버리면 각질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수분이 마르겠죠. 여기 보호해주는 데인데 천연 피지막이. 피부 전체에 어떤 이물질,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균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천연 피지막. 얘가 씻혀서 나가버리는.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씻혀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면 배려층이 있거든요. 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틈들을 뚫고 화장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화장품의 딜레마가 여기서 시작되죠.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는 녹인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과 딜레마가 화장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뻐지고 싶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빨리 노화가 된다든지 피부 기미 주근깨가 막 끼어서
피부가 탁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도 피부도 두 가지 기능이죠. 각질층까지는 수분이 한 20%, 10%에서 20%인데, 가립층 밑으로는 약 알칼리성을, 위에는 약산성을 나타내는데 밑으로 가면 어때요? 약 알칼리성을 나타내면서 수분이 50 내지 75% 이상이 돼요. 가립층 밑으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자외선이 만약에 햇빛이 들어온다면, 이 피부에 그 진피층에 한 몇 프로밖에 안 돼, 유도층이 몇 프로밖에 안 들어가는 게 UVB입니다. 근데 진피층까지 쑥 들어가는 것이 UVA입니다. 햇빛에서 파장으로 보면요.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UVA는 결국은 뭐예요? 진피층 가진 게 노화를 만들지. UVB는요. 화상이죠. 일광 화상을 형성시키죠. 그래서 피부층을 가지고도 설명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걸 차단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 연계해서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요. 또 거기 또 뒤에 넘어가면 또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것과 이것이 연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조제관리사로서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냥 쭉쭉쭉 읽어서 담납형만 공부하는 것보다 그 공부 내용을 그럼 내 정상적인 생리가 어떤 파괴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화장품은 이 생리를 대신해 주는 대체물이 뭐가 있을까? 그까지 공부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천연 화장품이죠. 근데 천연 화장품이 부족하고 파괴되고 그것이 어떤 이상 병변이 왔을 때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화장품 대체물을 통해서 내 피부를 보완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이라든지 뭐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찬찬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쭉쭉쭉 읽으면서 이게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한글 다 아시고 그 뜻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지금 표피 전체에서 이게 하는 일이 뭔지 기저층에서는 기저층 자체를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질을 만들어주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재상피화 현상을 가진댔죠. 그 상피화, 다시 또 분열하고 유사 분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세포질이 있고 세포막이 있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분열, 핵이 두 개 갈라지면서 분열하고 그 다음에 그럼 분열해서 두 개가 생겼으면 뭐가 돼요?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럼 정식했죠. 정식하고 그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분화합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 이게 대한 그림이 또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내가 이 기저층에서 피부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굴뚱굴뚱 울퉁불퉁한 이란과 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것이 내 표피층에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울퉁불퉁 이랑이 생겨요. 요가 똑같은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문이 그죠? 그래서 기저층이에요. 기저층은 다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기저 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쭉 그려버렸지만 다 세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포 자체가 뭐예요? 자, 기저층이고 그 다음 층이 2개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무슨 층이 있어요? 여기 세포가 층이 3개에서 5개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세포 3개에서 5개 정도. 그럼 저는 3개만 그려볼게요. 요것도 둥글둥글 살아있어요. 다 핵이 있어요. 이 안에 핵이 다 들어서 점 찍어놓으면 이거 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액층까지는 살아있는 층이죠. 핵이 다 있는 정식 분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럼 유액층에서 여기가 요건 표피고 요건 진피죠.
그럼 진피층은 요 기저막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유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저 꼭지같이 이렇게 생길 때 유두라 하거든요. 진피유두층이라고. 진피유두층이 있고요. 그다음 그물 모양으로 엉김엉김 설김설김 막 이렇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라든지 뭐 세망섬유라든지 이런 섬유층이 막 돼 있고 여기 기질 간축물질 기질들이 막 있어요. 이게 진피층인데 진피층이 90%를 차지한다고 했죠. 진피층이 얇아지면 표피층의 혈관 신경이라든지 이게 표피층이 더 얇아져요. 보호를 못 해줘요. 그래서 위 밑에 바탕부터 우리가 두꺼워서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피층에서부터 형성되는 유두층이거든요. 유두층, 망상층. 그럼 여기 혈관이 많이 모여 있어요. 혈관은 위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뻗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 있어서 여기서 혈관, 모세혈관 제일 마지막에 붙은 이 모세혈관이 확산시키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이 혈관에서는 여기서 영양과 산소를 받고 여기서는 이 혈관 뻗어 있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두두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작용을 해서 영양이 가고 여기 있는 노폐물들이 다시 받아서 정명을 통해서 다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 교환을 하는 거죠. 산소를 주고 영양소 주고 이물질과 이산화탄소 받아서 나오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없는 부분이 표피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확산작용이 잘 된다. 그래서 깊이가 1mm, 두꺼운 피부는 아까 이래서 한 2mm 정도 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께는 그렇고 4개 층으로 얇은 피부로 되어 있고 혈관 신경이 없고 확산작용에 의해서 물질 교환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다음 기저층막에서는 진피유두 내에서 모세의 확산적 영양과 영양 산소를 공부받고 이 줄기세포 재상피화가 일어나서 뭘 해준다? 이제 생명 유지와 증식을 해주고 피부 외모를 개선해준다. 피부 결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저층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 방음막. 그 두 번째 우리가 투명층 밑에 레인 방음막이 이제 배리어층이라고 했죠. 그 수분 증발 저지막입니다. 수분 증발 저지막에서 에브로부터 물리적 압력과 화학적 물질 등 이물질 흡수 저지를 통해서 피부염을 유발한다. 이게 무너졌을 때 피부염이 유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추상피세포에 대해서 이 지금 중추상피세포 안에 기저층부터 나갈게요. 제일 아래에 여기 기저층이거든. 그 다음에 유극층하고 가립층하고 각질층 갈 거예요. 왜냐면 각질층에 가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각하 현상에 대한 얘기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저층부터 먼저 들었는데 아래에서부터 표피 제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대 했죠. 이게 유두층이에요. 빨간기. 여기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두 개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 두 개 피에 두장 머리에 상처 입으면 빨리 재생이 돼요. 재생되는 스템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보다도 빨리 재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지만 사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다 핵이 들어가 있죠. 이게 기저막대입니다. 자세히 보면 세포입니다. 그래서 핵이 들어가 있는 세포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진피유두고요. 이쪽은 진피유두. 여기는 기저막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한 부분을 내놓은 거죠. 이 한 부분을 그림을 내놓은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기저층을 배아층이라고 싹이 나는 그다음 발아층. 그지? 똑같은 말이죠. 배아, 싹배자에 싹아자죠. 그래서 발아 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생층이라고 줄기세포라 각질 형성세포라 이렇게 단어들이 많죠. 기저층 하나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죠.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건데 우리가 베이직 공부 그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우리 설명하면서 살 건데요. 부족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층의 원주형 또는 입방의 세포로 구성되며 포피 구속기관이 존재한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경계선에는 인켈세포, 촉각세포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촉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통증 같은 거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저막대죠. 기저막대인데 여기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 각질 형성 세포 사이사이에 한 4개, 하나, 둘, 셋, 4개 사이에 이런 멜라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사이에 또 유국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의상 돌기, 별 모양의 돌기가 랑게르한스섬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제시세포, 랑게르한세포가 있죠. 연결돼가 있어요. 유두층에서부터 뻗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유두층 가까이에 있는 기저막대와 같이 붙어 있는 촉각세포. 이래서 4가지의 그 부속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지금 여기서 화장품에서 다루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색소 형성 세포는 미백하고 관련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하고 관련 있죠. 왜냐면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햇빛에 나가면 파장이 있잖아요. 물론 자외선 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기 유리창에 이런 날씨 꾸무룩한 날에도 자외선이 통과돼요. 항상 발라야 돼요. 밤 빼고는 우리가 다 발라야 돼요. 낮에는 항상 구름 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지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그게 미백하고 관련되어 있는 색소에서 멜라노사이트죠. 그게 색소 형성 세포라는 거죠. 멜라닌 색소를 형성한다. 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 멜라노사이트가 10개에서 박쥐세포 4개에서 10개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있어야 색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머리카락에도 이런 색소가 분출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유모발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명도를 나타내는 거죠. 항문 제시세포는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특히 뭐 우리가 먹는 거 면역이라는 것은 그죠?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다루는 거지. 화장품에서는 면역 제시세포하고는 큰 면역성을 길러준다 뭐 이런 의도로 좀 나오지. 크게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인지세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2가지 정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놔야만이 뭐 주름이라든지 노화라든지 다 연결되는 것이 이 지금 색소 형성 세포하고도 많이 각질 형성 세포나 이거 같이 연결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색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발달되고 뭐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저는 읽어주지는 못합니다. 설명만 할 수 있어요. 언제 이거 다 읽으면서 지금 벌써 수업 50분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주까지 수업을 정했지만은 이 베이직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어떤 대체물이 나왔을 때 그 대체물과 피부의 역할, 피부가 어떤 부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성분입니다. 원료입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내 본연의 피부를 모른다면 그 대체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고요. 성분에 들어가서는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도 돼요. 그게 대체물이다. 그래서 성분은 몇 프로다. 제한되어 있는 성분은 몇 프로다.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꼼꼼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한 몇 주만 고생하세요. 그럼 그 뒤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성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겁니다. 저도 그것이 참 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 기초보다도 뭐 그런 제품을 쓰면 어떻고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막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지 지금 우린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국성은 뭐로 이루어지? 교소체로 이루어지 접착제입니다. 이 세포와 이 세포를 접착시켜주는 가시세포라고 유핵층, 아까 층이 핵이 있다 했죠. 그래서 극세포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림프순환이 흐른다고 했죠. 대시세포, 우리가 히스타민이란 뭐예요? 내가 가려움을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하고 급하게 물질을 내놓는 것이 내 몸 방어 물질이죠. 히스타민이 나오면 내 몸이 가려워요. 그러면 벌써 뭐가 들어서 혈관이 확장돼서 T세포가 막 들어와서 어떤 세포인지 하고 막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대시세포. 대시세포는 우리가 나쁜 아포토시스 해가지고 그 자연 살해되는 세포들이 찌꺼기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원료로 해서 활성 프리 라디칼이거든요. 우리 운동 많이 하고 나면 뭐가 쌓여요? 활성산소가 노폐물 쌓이죠.
그게 노화를 일으키는 거죠. 철을 금속 같은 철 밖에 놔놓으면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활성산소가 되면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형상들로 반응에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립층은 3개에서 5개 층이 가립층이거든요. 근데 유구층은 5개에서 10개 층으로 되어 있고, 그죠? 가립층은 무액 평평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깍지층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가립이 뭉글뭉글해 수분이 없어지면서 가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방수인 다이아몬드 구조로서 각질화 과정이 시작되는 층이다. 외부로부터 이물질 물이 침투를 막아서 내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아서 피부 건조 및 염증 발생을 예방한다. 이 가립층 위에가 바로 위에 뭐가 있었어요? 베리어층이 있었죠. 수분 증발 저지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각질층. 그럼 가립층에서 우리 가각화라든 이상각화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만들어서 위로 막 그냥 피지 막도 이렇게 형성될 시간 없이 바로바로 막 이렇게 세포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이상각화라 하거든요. 또 가립층에서 느릿느릿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질층에서 각질이 막 쌓여요. 겹겹이 쌓여가지고 꾸덕살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런 가립층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각질층은 이렇게 여기까지 쌓여 있죠. 요 자체가 다 지금 각질층이고, 요건 떨어져 나간 노화된 각질이에요. 그럼 하는 기저층에서 세포가 유사 분열을 해서 딱 올리면 이렇게 분화되는 거거든요. 여기 올라가면서 뭐 유국층으로 됐다가 올라가면서 가립층으로 됐다가 가립층에서 또 각질층으로 됐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피탈되네. 예. 에플레이티드가 돼버려서 피탈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막 5천만 개 이상의 각질이 떨어져요. 내 몸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을이나 겨울 되면 수분 모자라서 이제 그 피부를 쭉 긁으면 허연 피부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노화된 각편입니다. 라밀라 바디 조직은 세포간 지질, 아까 인지질 했죠.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지방산, 천연보습인자, 아미노산이라든지 천연보습인자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거든요. 그 수분을 꼭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소라든지, 무기염,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연보습인자의 난중의 성분들입니다.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 뭐 연결하면서 잘 나와요. 구성된 층판 소체다. 어떤 작은 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 두 개가 소체죠. 하나의 라멜라 바디라는 이게 소체예요. 작은 몸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속에 라멜라 바디래. 그럼 이 속에는 뭐 라멜라 바디 끝을 싸고 있는 것이 세포간 지질, 인지질이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게 천연 보습인자죠. 그러면 세포간 지질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요. 천연 보습인자가 한 30% 차지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게 한 11%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멜라 바디층을 이룬다. 그럼 세포간 지질의 주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다음 천연 보습인자의 주성분은 아미노산, 무기염, 젖산염, 그다음에 피놀리돈, 카복실산 요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퍼센트까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피부 장벽은 이제 피부 장벽을 나와 있죠. 피부 장벽은 각질층입니다. 세포로부터 체액이 빠져나가서 막고 병균 및 유해 물질이 침투해서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고 했죠. 세라마이드 구조를 갖는 각질은 수분보 MF를 위해 장벽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 역할을 하는 그 각질을 한번 볼까요? 그 각질은 칠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각질은 케라틴입니다.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케라틴은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라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각질에는 각질을 뭐라고 부른댔어요? 라멜라 바디라고 부르면 됐죠. 그럼 라멜라 바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간 지질, 인지질, 플러스 MMF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각질은 판이에요. 그죠? 라멜라 바디라는 하나의 이런 판이에요. 이 판 안에 이중으로 돼 있는 뭐지? 이 세포간 지질이 있죠. 저게 유분이 있고 지질은 유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천연 보습인자가 있댔죠. 천연 보습인자는 아까 몇 프로 차지했어요? 31% 차지. 이 퍼센트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포간 지질 이 껍질 있죠. 이 껍질은 이 껍질이 11%를 차지합니다. 인지질이 11%를 차지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케라틴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뺀 나머지는 케라틴, 아까 각질이라고 했죠. 케라틴이 몇 프로 차지하면 58% 차지. 그럼 합하면 몇 프로예요? 58, 31, 11, 0, 8, 9, 10, 100이죠. 이렇게 라멜라 바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세포간 지질이 11%고 천연 보습인자가 31%고 그냥 각질이 58% 차지. 정확하게 구분되죠. 이런 층들이 10개에서 20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각질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각질층 대부분 세라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부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고 유해 물질을 차단시킨다. 여기서 각질이 피부 면역 체계 개선시키고 유해 물질 외부로부터의 유해 물질 많이 만지죠. 여러분들이 유해 물질 계면활성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만지잖아요. 유해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차단시키는 개선시키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각질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 장벽 역할을 한다. 피부 장벽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죠. 벽돌. 그럼 각질은 벽돌로 보고요. 세라마이드는 뭐로 보냐면 세멘트를 붙이는 뭐가 있어요? 세멘트, 벽돌과 세멘트 역할이죠. 세멘트라면 뭐예요? 이렇게 으깨 해가지고 착착 벽돌 쌓고 세멘트 바르고 벽돌 쌓고 세멘트 발라야지 붙어있죠. 벽돌은 이거는 각질은 벽돌 역할을 하고 세라마이드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붙이는 접착제 역할. 그래서 수분이 뭐 빠져나오도록 피부 장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요거 피지 아까 피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피지막에서 피지가 있고 세라마이드에서 나오는 천연 피지가 있고 그럼 그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세포간 지지 주성분은 우리가 천연보습인자는 아미노산이 40%, 무기질 18.5%, 젖산율 10%, 피롤리돈, 카복시산 12% 요소가 7% 있죠. 그거는 또 뭐하고 천연 MMF는 뭐하고 구분시켜야 된다고요? 한선, 땀하고 구분시켜야 되는 거죠. MMF하고 땀은 달라요. 천연 보습인 이것도 수분이고 이것도 결국은 수분이죠. 밖으로 볼 때는 수분. 야도 피지 유분이고 야도 유분이고 피지막도 유분이잖아요. 유중 수형이라고 했으니까 유분이죠. 유분이죠. 얘도 유분이에요. 천연 피지막이죠. 천연 피지막이 뭐예요?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라마이드를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고가죠. 근데 이제 그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동물성 오일이라든지 유성 오일 있죠. 유성 오일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 해줍니다. 피지의 역할. 유성 오일에서 에스터 오일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나씩 해가면서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를 찾아가면서 해보게요. 자, 그 다음에 각질이 있고 두 번째는 각질 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케라티나이제이션 각질 세포 각화 과정을 통해서
각지세포, 노화된 각지세포. 각지세포. 그게 뭐냐면 노화된 단백질, 섬유성 단백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화 과정을 통해서 각지세포가 노화된 섬유성 단백질이에요. 케라틴이라면 이건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럼 각지세포는 뭐 턴오버, 주기를 따라서, 주기에 의해서 떨어져나 피탈되는 것을 각질세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각질세포가 28일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기저층에서, 유국층에서, 가립층에서, 각질층까지 올라가는, 근데 각질층에서 10개에서 20개의 막 이렇게 라멜라 바디형으로 해서 피부 장벽이 막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저층에서 세포가 기저층에서 이렇게 멜라노사이트도 있고 유국층까지 별표 모양의 랭가리 한스샘이 있고 그죠? 여기 유사분열을 하면은 딸세포가 하나 형성되죠. 또 유사분열하면 딸세포가 있죠. 그럼 멜라노사이트에서 색소가 딱 나와서 잡아먹어버려요. 멜라노사이트 수지선 돌기로 딱 해서 여기 있는 그 딸세포가 이걸 딸세포로 이 분열 유사분열에서 딱 나오는 이거를 딸세포라고도 하고요. 모세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색소가 분출되어서 이 수지선 돌 색소가 분출되면 얘가 식작용을 딱 잡아먹어. 이 색소가 안에 들어있어. 유멜란. 그래서 쭉 밀려 올라와요. 근데 오는데 어디서 유국층에서 비타민 C를 우리가 복용하면 희석작용을 해버려요. 메르카탄기가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희석시켜버려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유국층, 이 분열된 게 유국층으로 갔다가 가리층으로 갔다가 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질층으로 딱 쌓이면 여기서 있던 것들이 하나가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돼서 올라와야지 여기 있던 게 탁 떨어져요. 대사작용이 느리면 여기 그대로 쌓여 있어요. 분열되지를 않아요. 세포 대사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각화가 있고 이상각화가 있거든요. 이상각화는 막 정신없이 계속 만들어서 뿜어내서 껍질이 하나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벌겋게 되고 이제 아토피가 되고 뭐 아토피가 되고 나서 나중에 건선이 되고 이렇잖아요. 벌겋게 됐어요. 어떤 그 심한 염증이 형성되고 이럽니다. 이 주기가 28일, 여기서 각질층까지 올라오는 게 14일이고, 각질층에서 노화 각편이 돼서 떨어지는 게 14일이, 그래서 합해서 28일 주기, 턴오버, 28일 주기가 정상 각화 과정의 주기입니다. 근데 각화 과정 주기를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상 변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물면 가각화가 돼서, 여기서 오래 머물면 뭐가 된다고요? 각지 28일 주기로 가야 되는데 오래 머물면 과각화가 되는 거예요. 과각화가 되고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떨어지면 이상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조기 박리가 되면은 그럼 이 이상각화가 되면 이상각화는 예민성 피부가 되고 그다음에 노화 아토피 피부가 돼요. 유발하고 그러면 여드름도 생기고 딱딱해져서 여드름도 생기고 홍조, 붉은 방 염증, 기미, 어혈 이런 것들이 기미가 오래되면 어혈이 되죠.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각화 과정에 의해서 각화의 생리 주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림이죠. 이렇게 분열돼서 여기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14일, 14일 이렇게 유사분열은 유국층까지고 무사분열 각질층 가서 14일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14일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14일이에요. 여기서 14일이 걸려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데가 28일 주기가 정상적인데 그렇게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이저를 가지고 정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가각화가 형성 안 되도록 14일에서 한 42일, 한
그래서 90일까지 머무는 것을 우리가 가각하라 합니다. 그거는 필링에 의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죽은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도록. 보통 한 30대 이후부터 재생 주기가 28주기가 점차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 보이고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기미, 노화를 유발하고요. 이상각화 때는 아까 예민해지고 아토피가 유발된데 있죠. 왜 아토피죠? 지방성, 아까 그 인지질에서 지방산 그 꼴이 있었잖아요. 그 꼬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막 이상각화가 됩니다. 버떡버떡 생성돼서 표피 활동이 너무 빨라져서 천연 피지막이 제 기능을 못 하도록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성으로 가서 수분 증발량도 커지고 빨라져서 주름이나 기미가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피부의 산성도, 아까 피부 산성도 누가 지켜요? 지방산이라고 했죠. 지방산에서 꼬리가 짧아지니까, 지방산 꼬리, 이 사슬 구조가 짧아지니까 어때요? 빨리 이상각화가 돼서 흘러간다는 거죠. 피부의 산성능과 pH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피조직만까지 하고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진피조의 특징이 그래서 표피 두께 20 내지 40배로서 진짜 피부라 했죠. 진피가 모든 피부 그 표피보다 한 90% 차지한다 했죠. 그러면 결체 조직인 단백질 섬유가 있어요. 교원 섬유, 콜라겐, 그다음 탄력 섬유, 엘라스틴 탄력 섬유 2%밖에 여기 탄력 섬유죠. 여기는 요거 엘라스틴 여기 탄력 섬유고요. 요 사슬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교원 섬유입니다. 그럼 고연성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이 기질섬유, 히아루론산이라든지 무코다당류들이 속에 기질로 차가 있는 기질세포입니다. 이게 망을 이렇게 아주 가는 망들을 해서 세망세포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얘는 모공부, 피지선, 모세혈관, 진피층에는 이런 근육신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유두층과 망상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섬유는 어떤 섬유며 또 탄력섬유는 어떤 섬유며 그 다음에 세망섬유는 어떤 섬유인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건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생성시키고 재생시켜주는 단백질. 섬유를 만들어내는 그 배아세포라는 뜻이 섬유화 세포는. 그래서 진피층까지 깊이 우리 레이저를 쏟는다든지 깊이 있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섬유화 세포, 재생되지 않는 세포들이 발현돼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그 기계적 의료 기기를 이용해서 깊이 있게 쏘죠. 레이저를 쏘아서 발현되지 못한 세포들을 발현시키는 그런 의료법에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망섬유고, 탄력섬유, 이게 교원섬유, 세망섬유 다 섞여 있죠. 여기서 기질이라든지 섬유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대식섬유는 아까 히스타민 갔을 때 대응하는 식세포라는 뜻이죠. 교원섬유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포간 물질은 그 아까 지게 무코다당 히아루론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기질로 되어 있는 것은 피부 압력에 대한 장애를 갖게 해주고 비하지방은 이제 중요한 우리 방어 체계로 그래서 수위라든지 이런 걸 좀 물리쳐주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